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장 마감까지 1시간도 남겨두지 않고 있고요. 오늘도 장 마감까지 많은 종목들을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해드릴 라이브 매매 타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번호가 나가고 있죠.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많이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수포착 타이밍이 왔다라고 지점에서 연락이 오면 그 지점으로 바로 연결을 해서 어떤 종목인지 들어보는 매수포착 타이밍 시간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이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 2400포인트도 돌파한 날입니다.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2394포인트 선에서 움직입니다. 일단 0.5% 상승하고 있고요. 11.98포인트 상승합니다. 2400포인트까지 5포인트 정도밖에 남겨두지 않고 있는데 일단 오늘 2402포인트까지 터치는 한 바가 있습니다.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장 초반에 2402포인트 터치를 하고 조금 상승폭을 내주긴 했는데 하루 종일 상승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코스피 지수고요. 현재 포인트도 13포인트 이상 상승한 코스피 지수를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기관, 외국인 동반 매수하고요. 개인이 매도합니다. 1221억 원 매도하고요. 기관, 외국인은 328억 원, 460억 원 동반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볼까요? 코스닥은 667포인트에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24% 상승하면서 코스닥 역시 좋은 흐름들 이어가고요. 665포인트 저점 찍고 다시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670포인트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오늘 일중 흐름 어땠는지 살펴보도록 하죠. 역시나 코스닥 지수도 장 초반에 670포인트에 바짝 다가서기도 했습니다. 669.86포인트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내 상승폭 내놓으면서 666포인트까지 내려왔고요. 현재 포인트 한 1포인트 정도 상승한 667포인트다라고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중흐름 보셨고요. 수급 주체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코스피와는 정반대의 상황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 사고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데 개인이 306억 원 사고요. 기관, 외국인은 207억 원, 90억 원 각각 매도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각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합니다. 1140원 60전에 거래가 되면서 3원 40전 0.3% 하락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하락하고 있다. 원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인기 검색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기 검색 종목 증권주, 은행주, 삼성바이오로직스, NC소프트, Q캐피탈 5종목인데요. 먼저 증권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주 연일 신고가 행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이 좋으면 증권주 잘 갈 수밖에 없는 일단은 공식처럼 나오는 건데요. 오늘도 2400선 터치하면서 줄줄이 강세입니다. NH투자증권부터 해서 메리츠증권은 5%가 넘게 상승하고 있고 유안타, 유진투자증권 모두 지금 증권주들은 빨간불 켜면서 상승폭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점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그 얘기가 나온 뒤에도 증권주는 지속적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은행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주 역시 장이 좋고 또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실적 성장 기대감까지 나오고 예대 마진이 또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 나오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모두 상승하는데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어제 급등 이후에 오늘 또 2%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모든 종목이 빨간불을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고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장중에는 30만 원 돌파를 하면서 52주 신고가 또 경신을 했습니다. 일단 잠깐 쉬어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준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차 상승 흐름 가져가면서 30만 원 초반까지 지금 돌파를 한 모습이고요. 현재도 29만 5,500원대에서 5% 급등이 나온 상황입니다. 향후의 성장성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NC소프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소프트 어제 급락했습니다. 오늘 또 급등하고 있고요. NC소프트 정말 종잡기 어려운 주식이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급락 급등을 지금 리니지 M 출시 이후에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트레이딩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라고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리니지 M 같은 경우에는 잡음도 굉장히 많았고 거래소 이슈도 있었는데 지금 당장으로 따져보면 흥행 성적은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대감으로 오늘은 또 상승을 하면서 37만 7,5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Q캐피탈입니다. Q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SK증권 인수 후보군으로 선정이 됐다고 합니다. 일단 SK증권에서는
빅4 증권사가 뛰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뛰어들지 않았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어제 종목이 잘 못 간 모습을 보였는데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SK증권을 인수할 수 있다. 그리고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 나오자마자 상한가 직행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위부터 10위인데요. 먼저 화장품주, 현대로템, 두산인프라코어, KGP, 타이거, 일레까지 5종목입니다. 6위 화장품주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화장품주 전체적으로 오늘 실적 악화 전망들이 나오면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모레퍼시픽도 2%대, LG생건도 3%대, 그리고 코스맥스 같은 경우는 지금 6% 가까운 낙폭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은 2분기의 실적 컨센서스가 굉장히 기대 못 미칠 것이다. 어닝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근데 어려운 것이 지속적으로 좋을 것이다, 나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의 유의가 필요한 화장품 관련주가 아닐까라고 전망이 됩니다. 다음 현대로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오늘 2%대 상승이고요. 장중 21,000원 돌파했습니다. 1,208억 원에 방위사업청 계약을 했다. 수주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대로템 주식 잘 달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사실 두산 관련주들이 지금 두산중공 원전 이슈로 해서 전체적으로 된설이 지금 눌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매수 지금 들어오면서 두산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3%대 지금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독일 지게차 엔진 수출 소식이 들려옵니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KGP 소식인데요. KGP 상한가 부근입니다. 장중에 상한가도 진입한 것 같은데요. 전자부품 업체 인수한다는 소식입니다. 급등세 연출하고 있고요. 위니테크 합병입니다. AI, 스마트카 등 4차 산업에 집중하겠다 얘기 나오면서 성장성에 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봅니다. 타이거 일렉입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 확대 기대감이 나왔고요. 오늘 종목들은 전체적으로 기대감에 오르고 내리는 장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 넘는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장중에 지금 10,000원도 돌파를 한 바가 있고요. 9,800원대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2시 54분 25초 지나고 있고요. 이 시각 인기 검색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초특급 종목 공개 라이브 매매 타임. 지지 않는 매매 주도주 발굴 투자 전략가 권홍섭. 애널리스트보다 뛰어난 종목 분석가 김진석.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타임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준비가 돼 있고요. 궁금하신 종목은 아래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추가되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진 않습니다. 함께 하시는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권홍섭 연구원, 그리고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원님 어떤 종목 볼까요? 예, 제가 먼저 준비한 종목은 메리츠 종금증권입니다. 예, 지난번
제가 언급한 이후에 좀 많이 올랐는데요. 최근 6월 22일 국민연금공단에서 보유지분 10%가 공시가 나왔습니다. 국민연금공단의 포트폴리오 종목에 들어갔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이후 오늘 날짜인 6월 29일에 제3자 배정으로 7,480억 정도의 자본 조달로 인해서 오늘 또 거기 호재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기 자본 3조 원을 달성한 이후 초대형 IB로 도약하게 되는데요. 이는 현재 초대형 IB 증권사 중 제일 마지막으로 7번째 증권사로 도약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큰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기존 PF 자금 조달 수익에서 IB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IB 업무에 대해서 수수료 발생과 거기에 대한 수익 구조 다변화로 앞으로도 실적 개선이 전망이 됩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미래에셋 대우입니다. 증권업계 1위 프리미엄으로 아직까지도 주가가 많이 상승하고 있는데요. 금융제도 개혁에 따른 신사업 성장 기대감이 큽니다. 그리고 네이버와 전략적 제휴로 국내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권사 IB 도약이라는 큰 목적을 가지고 신사업 성장의 기대감이 가장 돋보여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수가 1,500원인데 매수가 1,500원 정도에서는 항상 매집을 하는 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종목으로는 LG이노텍입니다. 이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아이폰 출시에 대한 듀얼 카메라 도입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실적 개선 전망이 이루어지는데요. 또한 그 안면 인식 센서라는 그 시스템이 도입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수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안면 인식 센서 같은 경우에는 시장 확대가 보여지는데요. 현재 20%에서 최대 40% 이상이 성장 가능성이 보여지고요. 2020년까지 그런 모델에 대해서 수혜를 많이 입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매수가 16만 2천원, 손절가 14만 9천원에 목표가 21만 2천원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다음 보실 종목은 해성옵티스입니다. 이 또한 LG이노텍과 유사한 회사인데요.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에 사용되는 카메라 모듈 생산 업체입니다. 또한 듀얼 카메라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게 되면서 시장성마저 증가 예상이 됩니다. 향후 수년간 듀얼 카메라 채택 모델 수가 증가 예상이 되면서 LG이노텍과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업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NC소프트 보시겠습니다. 리니지 M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요. 리니지 M은 흥행에는 일단 성공했다고 보여집니다.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2주 연속으로 다운로드 수 1위, 매출도 1위를 달성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8일 어제죠. 그 게임 심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이 되었지만 게임 심의가 열리지 않아 그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로 6월 28일 날 좀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러한 급락의 원인은 트레이딩 투매 물량 때문인데요. 국매도 세력들과 그리고 기관 투자자들의 그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생긴 물량 소화를 아직까지 잘 해소하지 못했다. 하지만은 7월 5일 이전까지 게임 심의에 대한 컨텐츠 관련 거래소 컨텐츠 관련해서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정상적인 주가 흐름으로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하반기까지도 계속 시장 점유율과 매출 증가가 예상이 되는 종목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5종목 NC소프트까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봤고요. 자, 매수 포착 타이밍 왔다고 합니다. 가보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로 가봅니다. 전희승 과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종목 들어볼까요? 네, 오늘 중소형주 중에서는 좀 차별화가 좀 심한데요. 네, 화장품주 요즘에 좀 그 실적이 2분기 실적이 좀 안 나올 거라는 그 예상치 때문에 좀 빠졌고요. 오늘도 그런 관련한 레포트가 좀 나오면서 좀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좀 상당히 좀 위태위태해 보이는 그런 자리까지 좀 내려와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 사드 이슈가 있는 데다가 중국 뭐 관광객들 감소했다는 이런 얘기가 좀 줄을 이뤘고요. 하지만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해석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다음 달 정도에는 이제 G20 정상회담이 또 열려 있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그런 이런 규제 같은 걸 좀 완화하기 위한 발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실적 자체가 2분기 때는 좀 잘 안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하반기 때는 이제 뭐 로드샵 쪽이 이제 분위기가 좀 괜찮아질 것으로 보는데,
꼭 중국만 볼 거는 아니거든요. 중국 매출액 비중이 좀 높아서 그렇긴 한데, 미국이라든지 유럽 쪽에 있는 그런 그 화장품의 수출량은 오히려 4월에 늘어난 상황이고, 5월 달에 들어서 더 늘어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그 관광객 감소로 인한 로드샵에 대한 매출이 감소되는 그 부분을 다른 쪽에서 좀 상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사실 이런 그 악재성 얘기들이 비단 뭐 오늘의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한두 달 전에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돼 있는 시점이다. 지금 가격부터는 오히려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매수가는 17,600원 정도 부근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이 정도의 매수가를 좀 잡아보고요. 손절 라인은 16,000원 부근, 그리고 목표가 TP는 일단 간단하게 조금 더 이상급을 보는 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23,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만, 일단 1차적으로는 방송 특성상 좀 중단기로 보기 때문에 2만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이야기해 주셨고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 강남금융센터의 전희승 과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들어봤으니까요.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또 테마를 정해서 들어봐야 될 텐데 어떤 테마로 5종목 선정하셨습니까? 네, 어저께 외국계가 매도를 많이 했고요. 자, 이제 그 전철 유가종 시장이 어느덧 2,400선을 잠시 돌파했는데 결국 그 주역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 외국인의 매매 패턴을 보면서 오늘의 시장을 좀 리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SK하이닉스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SK하이닉스 최근 들어서 50주 신고가를 갔었고요. 자, 어제도 50주 신고가를 갔기 때문에 과연 SK하이닉스의 방향을 어떻게 잡아들지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이 좀 고민 같습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한미일 연합으로 컨소시엄을 형성했고요. 어저께 도시바 정기총회 했습니다. 도시바 정기총회 때 시청자 여러분께서 만약에 CEO라고 그러면 메모리 부분에 손실이 많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좀 판단을 가질 것 같은데 예상보다 한미일 연합 관련돼서 어저께까지 사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최근 들어서 그 SK하이닉스가 상승의 동력인 도시바 메모리 컨소시엄 인수 이런 부분들이 좀 깨지는 것은 아닌가 이런 좀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SK하이닉스를 비롯해서 어저께까지 사인을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를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삼성전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뉴욕 증시가 하락했었고요. 그런데 기술주 하락이 컸었기 때문에 오늘의 전체적인 틀거리는 결국 외국인들이 기술주가 상당히 상승보다 하락하는 관점이 맞다 이런 관점 어제 매도했고요. 다만 오늘은 기술주가 상승했기 때문에 자, 삼성전자 방향성이 지금보다 윗방향으로 가능성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보다 매도를 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개인만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어쩌면 최근 들어서 유가증권 시장 2,400선 전에 그런 이벤트를 외국인과 기관들이 누리고 개인들은 마지막에 손바뀐 가운데 사는 것은 아닌가 그런 관점으로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개인의 어제와 그제의 순매수는 리스크가 있다 이런 관점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네이버입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 가지로 미국 증시 가운데서 애플 또한 소위 파이라는 종목, 페이스북을 비롯해서 몇몇 종목들이 상당히 시장에 급등했었고요. 그러다 보니 그런 종목 가운데서 한국에는 결국 그런 종목이 무엇이 있을까 이런 관점 속에서 네이버가 최근 들어서 상당히 좀 시장에 좀 뜨거운 관심을 갖던 것 같습니다. 또한 이틀 전에 공시가 나왔죠. 자, 미래세테우와 네이버가 전략제 제휴를 했기 때문에 전략제 제휴했다는 것은 이제 서로의 일정 지분의 주식을 지분 인수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테우 그리고 네이버가 서로 간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 그것이 결국 전략적 제휴가 아니기 때문에 주가 상승한 여력이 맞다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다만 어저께는 외국계가 네이버를 좀 매도했다고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현대차입니다. 최근 들어 현대차에 대한 방향성은 전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포도를 비롯해서 몇몇 소위 미국의 글로벌 자동차 업종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대차의 주가만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글로벌 자동차 업종의 주가 하락하기 때문에 최근 들어서 현대차의 주가 하락이 이제는 너무 좀 비싸다 그런 관점이 상당히 논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현대차 증권사에서는 목표가를 21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기관들은 매수보다 매도를 접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관들이 결국 페이퍼를 통해서는 매수하세요 이런 코멘트를 해놓고 막상 플레이를 보면 매도하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시장에 좀 고민하고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NC소프트입니다. 이번 주로 NC소프트 상당히 이벤트가 많이 있었죠. 아시는 것처럼 이벤트 리니지 M 소위 모바일 출시 이후에 결국 출시 이전에 어떻게 보면 거래소 기능을 이제 제외했다 이런 부분들이 불공정공시 이런 논란이 많이 있고요. 따라서 그 시간 전후로 인해서 공매도가 많이 있었지만 최근 들어서 이렇게 공매도 많은 가운데서도 주가 상승했다 이런 부분들을 딱히 속인지 않습니다. 따라서 외국계가 어저께 NC소프트를 매도했다는 것은 이런저런 복잡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일단 팔겠다 그런 관점으로 어저께 외국인
외국인들은 NC소프트를 매도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까지 이야기 5종목 나눠봤고요. 자, 이제 문자 상담 가보도록 하죠. 4477번님께서 SK네트워크스 6,780원에 비중 20% 전망이 궁금하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권홍섭 연구원님, 이 종목 어떻습니까? 예, 최근에 굉장히 많이 급락한 주식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를 한 종목인데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실적 부진에 따른 주가 반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SK 매직과 관련해서 렌탈 사업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이긴 한데요. 그렇지만 경쟁 구도가 심화가 되면서 그런 투자 심리적인 요인들이 부정적으로 보여지게 됨으로써 좀 주가가 많이 급락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6,780원 정도에서 사셨다면은 최근에 사신 것 같은데요. 일단 흐름상 좀 나쁘다고 보여집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121선 밑에서 지금 굉장히 주가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마지노선인 6,000원까지 보시고 그 이후에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SK네트워크스 6,000원 정도로 손절가 말씀해 주셨고 그때까지 좀 들고 가도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단기간 회복세가 다시 나온다면 좋은데 일단은 어닝 시즌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까지 겹쳐 있기 때문에 네네. 예, 그거를 좀 감안해서 그거마저도 만약에 붕괴가 된다면 좀 장기적인 흐름으로 가기 때문에 거기까지만 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6,000원 손절 라인 잘 체크를 해두셔야 될 것 같은 거고요. 3560번님께서 GS건설 10%에 32,200원 매수가라고 해주셨습니다.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김진석 소장님 이 대응조 어떻게 합니까? 지금 들어서 건설주 상당히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정부가 가장 힘들 때는 그만큼 SOC 투자를 통해서 시장을 상당히 프로모션하기 때문에 그런 관점으로 건설주가 그동안 기대가 상당히 컸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또한 정부 입장에서 결국 일자리 창출하려고 그러면 아직까지도 소위 노동시장에는 가장 건설업이 가장 많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건설업을 프로모션하면 그만큼 일자리가 좋아지는 착시효과가 있다 이런 관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 시청자께서는 32,000원 사이에 있다면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 주가 그래도 손실은 보지 않았다고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은 어제와 오늘 즉 한국의 그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방문했고요. 미국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작년 11월 달 했던 얘기가 1조 달러 SOC 투자하겠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것은 미국 스스로도 일자리 어떤 창출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SOC 투자했다는 것이고요. 따라서 이번에 한미일 정상회담 관련돼 가지고 약 52명의 소위 경제 총수들이 갔기 때문에 결국 1조 달러 SOC 투자에 우리가 일정 부분 좀 이렇게 먹을 것이 있나 그런 관점을 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한국발 여러 악재가 있지만 이제는 미국발 훈풍이 있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유가가 최근 들어서 급락, 물론 배럴당 44달러가 올라갔지만 여전히 유가가 급락했다는 것은 이제는 중동에도 먹을거리가 없기 때문에 또 다른 먹거리 차원에서 미국을 방문했고요. 이번 SOC 투자가 일정 부분 한국이 기본적으로 수혜는 없다 하더라도 그만큼 기대감 속에서 제가 볼 때 건설업종 주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는 적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여러 가지 대외적인 상황이나 대내적인 상황이 긍정적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종목 상담은 잠시 뒤에 다시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장 내일장 2부 라이브 매매 타임 함께 하고 계시고요. 종목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권홍섭 연구원의 5종목 또 가보도록 하죠. 어떤 종목 이번에 들어볼까요? 예, 다음 종목은 다원시스입니다. 예, 다원시스는 지난번에도 언급을 해드렸는데요. 지난 6월 22일 7호선에 대한 전동차 수주를 낙찰을 받으면서 거기에 힘입어 주가도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후 오는 7월에 좌우선 전동차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여기에서도 독보적인 입찰이 예상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대감으로써 주식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한 2만원 선까지는 2만원 선의 물량권까지는 올라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다음 보실 종목은 농심입니다. 제가 좀 목표가를 높게 잡았는데요. 네. 매수가보다 이제 손절가 라인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 농심이 1분기, 2분기 때 가격 인상으로 인해서 실적이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격 인상에 대한 시장 안정화가 진행 중이고 하반기에는 판관비 절감으로 인해서 70% 이상의 매출 성장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 정부의 정책 기조로 반영되는 것이 실질 소득 증가에 따른 내수 회복을 정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수주에 대한 관심이 농심에 대해서
보여진다고 매수를 추천해 드립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하나케미칼입니다. 케미칼 중에서도 탑픽 업종이죠. 물론 SK케미칼이나 다른 화학 업종들이 많지만 하나케미칼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합 쇼핑몰과 같은 사업 영역 다각화로 이 실적 개선이 많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는 비에틸렌 계열 상품 가격이 호전이 되면서 하반기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는 유가 상승과 같이 맞물려서 앞으로도 좋은 주가 흐름이 예상되어집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TK케미칼입니다. TK케미칼은 스판덱스 분야에서 국내 1위 업체고요. 이 스판덱스는 우리가 실제적으로 입는 내복이라든지 그리고 양말 이런 실생활에 사용되는 제품들입니다. 작년 7월에 1만 톤 증설 완료로 실적 상승 기대감이 예상이 되고요. 대한해운 인수 후 지분법 이익 구조로 인해서 실적도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고요. 항상 눌림목에서 잘 매집을 해서 좋은 매매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보실 종목은 LG 디스플레이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급상승을 했던 종목인데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저평가라 보여진다. 삼성 SDS, 삼성 디스플레이와 같이 굉장히 좋은 회사라고 보여집니다만 아직까지도 저평가인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동반 성장 목표로 한 협력서 관계가 호전이 되면서 디스플레이 호황과 맞물려서 거기에 대해서 LG 디스플레이는 4만 원대까지도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합니다. LG 디스플레이는 역시나 앞으로의 성장성도 아직까지 열려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김진석 소장의 5종목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어떤 테마로 5종목 들어볼까요? 어저께 외국계가 순매수했던 종목들이 있는데요. 자, 그 종목 중심으로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외국계가 매도 가운데서 순매수 1위 종목이 하나금융지주인데요. 자, 이 종목들 잠깐 리뷰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통해서 잠깐 좀 정리를 하면서 시장에 대한 방향성을 좀 고민을 좀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 하반기부터죠. 금융주가 상당히 급등의 모습을 많이 갔습니다. 자, 무엇보다 그 하나금융지주가 2016년 7월 달에 2만 원대,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4만 6천 원대. 어떻게 보면 오늘도 52주 신고가를 넘어서 이렇게 역사적 신고가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상승의 이면이 무엇일까요? 주식하시는 분들 비롯해서 최근 들어서 부동산 가계부채가 많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월세나 전세 이런 자금에 상당히 돈이 묶여 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금융주의 상승은 싹 다 기회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미국이 일단 기준금리를 3월달, 6월달 그리고 빠르면 9월달에 기준 올리게 된다면 결국 가계부채가 1,400조를 넘어서는 이 시점에서 개인들이 결국 그 월세자금 이런 어떤 론피를 내다보면 주식에 대해서 상당히 매매를 하지 않을 거다 그런 판단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업종 그 가운데서 하나금융지주가 올라갔다는 것에 있어서 설명을 딱히 드릴 수 없는 것이 지금 들어서 은행업종의 기본 특징 같습니다. 또한 특징이 이것인데요. 자, 지금 보시는 표 가운데서 이렇게 빨간색 표가 있습니다. 이것은 연일 외국인들 순매수했던 패턴인데요. 지금 들어서 주가가 상당히 상승하는 각도에서도 외국계는 연일 어떻게 보면 때론 주가를 선행할 정도로 상당히 외국계가 금융업종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지금 들어서 매매 패턴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특징적인 것들은 이 선은 결국 기간인데요. 자,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은 2017년 1월달, 즉 이 정도 가격대 되면 나는 팔겠다 그런 관점으로 주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들을 매도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기관보다 외국계가 선행하고 있다고 보겠고요. 자, 그러면 한국의 하나금융지주가 상승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미국의 소위 골드만삭스를 비롯해서 이제 IB주의 주가의 어떤 패턴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GS죠? 골드만삭스의 패턴입니다. 골드만삭스 패턴들이 최근 들어 상당히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2017년 11월 달에 이때 골드만삭스가 상승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는 제도 조세 개혁을 하겠다. 그리고 트럼프 케어 등 수많은 정책을 냈다는 것과 맞물려가지고 작년 11월 달 이후에 주가가 어마무시하게 급등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2017년 들어서는 주가가 너무 급등한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을 지금 월가에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들어서는 오히려 2016년도의 급등의 약 반 정도의 이제 변동폭을 가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최근 들어서도 하락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지만 중요한 것은 6월 달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 각도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골드만삭스의 주가 상승은 무엇보다도 트럼프 정책에 대한 기대감을 여전히 있다는 것이고 따라서 트럼프 정책의 기대감 속에서 골드만삭스 주가가 지금보다 상승할 여력이 있다. 따라서 한국의 하나금융지주도 상승 각도로 가는 것이 맞다. 그런 관점으로 금융주가 최근 들어 상승했던 폭을 미국의 골드만삭스 그리고 JP모건의 주가의 최근 들어 상승의 목과 같은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포스코입니다.
자, 포스코에 대한 방향성은 두 가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포스코 어제 미국으로 갔던 경제인 52명 경제인 가운데서 포스코의 어떤 그 권 회장은 가지 않았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 관련돼서는 권 회장이 미국의 이번에 경제인 4절단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은 어쩌면 이것이 결국 과거의 최순실 게이트의 어떤 후폭풍인지 몰라도 정부가 포스코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 않을까, 그런 어떤 퀘션 마크를 잠깐 던져놓으면서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의 주가 여전히 어마무지하게 상승했죠. 상승의 기본 배경은 이것입니다. 2017년 들어서 중국이 우리는 너무 경제가 공급 과잉이기 때문에 철강업종의 이런 것들을 계속 구조조정할 거야, 그런 관점 속에서 상대적으로 포스코의 주가가 2017년 1월달 이후에 상승 각도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2017년 1월달부터 3월달까지 상승 각도로 가고 있고요. 다만 최근 들어서 주가에 대한 패턴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그 중국이 앞으로 이제 공급 과잉을 위해서 계속 줄인다고 그랬지만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중국 경기에 관련돼 가지고 철강업종을 앞으로 규제 개혁을 하겠다,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시진핑 주석이 미국 갔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 당시에 상당히 친밀하게 대응했었고요. 대응했던 기본 이벤트 가운데서는 북한 관련돼서 좀 잘 정리를 좀 해달라, 그런 시그널이 있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북한발 그 미사일 계속 발사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제 시진핑 주석 관련돼서 아무리 잘해줘도 전혀 변화가 없거나 그런 관점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그 중국발 그 어떻게 철강 규제를 악화하겠다, 이런 관점 속에서 상대적으로 포스코가 상승할 여력이 많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 LG생건입니다. 자, LG생건 그동안 어마무시하게 상승했고요. 지금 들어서는 5월달 이후에도 상승했는데 LG생건이나 아모레퍼시픽, 소위 중국발 종목인데 이런 종목이 왜 상승했을까요? 어떻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 중국발 특사가 한국에서 중국을 갔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잘했다, 그런 관점이 있어서 그런 어떤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최근 들어서 중국의 황구시보를 비롯해서 중국발 언론들을 보면 한국 관련돼서 예상보다 부정적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5월달 이후에 주가 급등했습니다. 자, 6월달에는 LG생건이 6월 1일이죠. 100만을 넘었을 정도로 상승했는데 상승에 있어서 딱히 설명을 드릴 수는 없다는 것이 최근 들어서 LG생건 관련돼서 주가 상승의 기본적 이면이 같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상승의 어떤 팩터를 찾으려면 여전히 외국계가 지난 4월달 이후에 주가가 급등할 때마다 외국계 어떤 순매수가 있었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6월달 이후에 주가가 상승할 때마다 외국계가 순매수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6월달 이후에 LG생건의 순매수는 외국계가 주가를 따라서 갔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다만 이 관점에서 보면 결국 기관들의 패턴인데요. 자, 기관들은 6월달 이후에 정확하게는 6월 2일 날 100만원 터치하고 나서는 기관들을 매도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LG생건의 주가가 지금도 상승한다면 외국계에 상승하는 것이고요. 주가 하락한다면 기관의 매도세가 결국 외국계의 어떤 순매수를 더 넘어서서 매도했다, 이렇게 보겠기 때문에 지금부터 LG생건의 방향은 이제는 외국계의 매 패턴을 따라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또한 LG유플러스에 대한 판단을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자, LG유플러스 정확하게 색깔이 보이고 있는데요. 지금 들어서 정확하게는 6월달 이후죠.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기본요금 인하이라, 또한 통지 3사 입장에서는 우리는 기본요금 인하할 수 없습니다, 그런 패턴인데, 자, 수급으로 보면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자, 수급 패턴 중에 기본 특징인데요. 자, 이 각도 예상보다 큰 각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좀 더 깊게 보시면 5월 중순 이후에 이 기관들은 매수보다 매도를 했습니다. 즉 LG유플러스를 매도했다는 것이 실적을 떠나서 정부를 상대로 상당히 강하게 대응하고 있다, 그런 것처럼 보면, 자, 기관들 입장에서 보면 통지 3사는 결국 규제나 그 정부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한 종목이기 때문에 정부 대응에 있어서 상당히 LG유플러스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은 기관들은 매수보다 매도가 하는 것이 맞다, 이런 판단이고요. 자, 그런데 불구하고 이틀 전입니다. 6월 27일 날 17,900원대까지 LG유플러스가 50일 신고가 하는데요. 자, 눈에 띄는 것들이 외인이 순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순매수했다는 것은 4차 산업의 수혜주는 결국 통신업종일 것이다, 그런 관점으로 LG유플러스가 상승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마트에 대한 평가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자, 이마트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이마트 최근 들어서는 여러 가지 내수주에 상당히 좋아진 모습도 있겠지만 과연 이마트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할지 좀 잠시 후에 좀 리뷰를 좀 드려보는 것이 맞다 보겠습니다. 자, 이마트 여전히 시장에 대해서 평가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도 이마트 그동안 상당히 시장이 상승과 엇갈린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보였던 특징과 비슷하게 자, 3월달 이후에 전후 이런 패턴을 볼 수 있는데요. 자, 기관들은 3월달 이후에 매도했습니다. 매도했다는 건 어떤 의미죠? 실적이 지금보다 나빠질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기관들은 정확하게 매도했고요. 다만 시장보다 선행되게 결국 외국인들은 계속 순매수했던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2월달에 어떻게 보면 50일 신고가 25만 9천 원대까지 모습을 갖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한 가지 패턴에 대한 팩트를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후에 이마트에 대한 방향성을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 9월달 이후에 이마트가 하락했던 기본 팩트 가운데서 김영란법입니다.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이마트의 실적, 그건데 목표 주가를 하향하면서 했던 얘기가 뭐냐면 김영란법 때문에 이마트의 주가는 지금보다 하락할 것입니다. 이런 평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어제 또 하나 팩트가 있습니다. 어제 김영록이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어저께 인사청문회 했는데 인사청문회 때 이런 얘기 했습니다. 즉 3만 5만 원, 10만 원 소위 그 김영란법에 있어서 3만 5만 원, 10만 원 이런 가격을 지금보다 올릴 것입니다. 이런 얘기했고요. 물론 인사청문회 일단 후보자이기 때문에 가급적 인사청문회 때 좋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인사청문회 통과가 되고 장관이 된다면 3만 5만 원, 10만 원 가격을 지금보다 올릴 것이다. 그리고 어제 코멘트 가운데서 추석 전에 올릴 것입니다. 코멘트했습니다. 따라서 그렇다면 유통주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는 확률보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많아진 것 같고요. 또한 국가권익위원회를 비롯해서 3만 5만 원, 10만 원 아직까지 이런 가액을 지금까지 정해지는 것보다는 최소한 이번에 입법 예고하고 일단 9월달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1년간은 지켜보자. 그런 관점 속에서 상당히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서도 무엇보다도 앞서 강조드렸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후보자가 김영란법 그 가운데서 가액을 건드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제가 볼 때는 유통업종의 주가 하락보다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저께 외국인들 순매수가 결국 이런 부분들, 즉 김영란법의 틀이 지금보다 위로 올라갈 것이다. 그런 판단 속에서 매수했다는 것을 보면 제가 볼 때 유통업종의 주가 지금보다 하락할 수 있는 관점보다 상승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내수 관련해서 경기 진정이 나올 때 더 같이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문자 상담 바로 이어갑니다. 9141번님께서 DST 로봇 2,820원, 20% 비중 투자 전략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권홍석 연구원님 어떻게 볼까요? 예, 이 주식은 상당히 유명한 주식입니다. 저번에 액면 분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종목인데요. 일단 4차 혁명 관련해서 제조용 로봇을 생산하는 기업도 많고요. 그리고 향후에 지금 중국 인수 이후에 지능형 AI 로봇을 만들어서 서비스업에도 투입이 될 것으로 하는 회사라고 보여집니다. 최근에 이렇게 주가가 급등한 이유는 이제 삼부토건에 대한 MOU, 매각 MOU를 협상을 해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삼부토건에 대한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서 주가가 조금 오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차익 실현 물량들에 대한 그러한 매물대가 쏟아져 나오면서 주가 흐름도 나빠지고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기술적 분석보다는 이제 회사 내용이죠. 삼부토건을 성공적으로 인수하고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해서 삼부토건에 대한 사업 영향력이 다각화되면서 실적이 좋아지면 그 주가도 많이 다시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요. 그러나 거기까지 진행하기에는 상당 기간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 소요가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기술적 분석상 마지노선 가격은 2,200원 정도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는 좀 생각하기도 싫지만 많이 빠질 수 있다. 더 많이 빠질 가능성 여지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단기간 빨리 다시 회복이 된다면 다시 또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좀 염려치 마시기 바랍니다. 2,200원 선 잘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7,900번님은 동아소시홀딩스 20% 비중 13만 5,500원인데 전망이 궁금하다고 하셨습니다. 김진석 부장님 어때요? 네, 기본적인 감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으로 보면 매수 관점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동아 소시홀딩스가 어저께 리베이트 관련되어 지금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동생 제약업종의 기본적인 그 패턴 가운데서 이렇게 리베이트를 상당히 집중해서 보는 이유는 저것입니다. 환자가 아파서 약을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똑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의사가 A 회사의 약을 만약에 이렇게 처방해주면 그만큼 리베이트 받는다면 그것은 좀 적정하지 않다. 그런 관점으로 기본적으로 리베이트 상당히 좀 조사를 강화하고 있는데요. 동아소시홀딩스가 어저께 강정석 회장이 리베이트 관련돼서 소환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따라서 즉흥적으로 보면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수급의 의미는 좀 다르게 나와서 같이 좀 화면을 보시면서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6월 초 이후에 이미 주가가 하락을 넘어서 급락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어떤 일이 있었죠? 동아홀딩스 강정석 회장이 리베이트 관련돼서 소환을 조사를 받았다는 평가일 것 같은데요. 자, 그 전에 이미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아마 리베이트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제약업종은 출렁출렁거리기 때문에 따라서 기본적인 패턴을 보면 주가 하락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겠고요. 다만 이게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들어보면 지금 이런 그 빨간색이 외국인의 순매수이고요. 이런 어떤 청색 라인이 그 기관입니다. 따라서 기관들은 몇몇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리베이트 이슈가 있어? 난 매도할 거야. 그래서 기관들은 매도했고요. 다만 눈에 띄는 것들이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매수했고요. 오늘도 매수했습니다. 따라서 이미 외국인들을 바라볼 때는 이런 리베이트 관련돼서는 이것이 상당히 어떤 금액이나 이런 부분을 떠나서 상당히 혐오점이 작을 거야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또한 리베이트 관련돼서 어떤 페널티 물다 하더라도 결국 페널티보다 주가 상승의 어떤 이벤트가 더 크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외국계들은 그 어제와 그제 이런 악재 속에서 매수했다는 것은 어쩌면 동아소시홀딩스가 1분기 넘어서 2분기에 실적이 좋아진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요. 뉴스로는 부정적 그리고 외국인의 수급으로 보면 긍정적이다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망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시각이 3시 27분 47초 벌써 지나고 있는데요. 이 시각 예상 체결지수 바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확인하죠. 2396.61포인트의 마감이 예상이 됩니다. 0.6% 정도 상승 마감인데요. 일중 흐름들 좀 살펴보도록 하죠. 2400선 오늘 터치를 했습니다. 2402포인트 터치를 했고요. 이내 2400선은 살짝 무너져 있긴 한데 그래도 지속적으로 2400을 위해서 코스피가 상승 흐름을 가져가려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여전히 팔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이 지금 1441억 원 팔고요. 기관이 454억 원 사고 외국인은 547억 원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융투자만 좀 많이 사네요. 1200억 원 넘게 삽니다. 자, 일중흐름 수급 살펴봤고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죠. 다 빨간불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삼성물산까지 모두 빨간불이고요. 삼성물산이 지금 시총 5위까지 올라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13만원대부터 15만원 부근까지 올라왔고요. 한국전력은 지속적인 낙폭이 있었기 때문인데 그렇다면 6위로 내려간 한국전력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한국전력이 7위까지 내려갔네요. 네이버가 지금 6위고요. 1%의 네이버 하락, 그리고 포스코가 0.5% 하락. 이 종목 외에는 모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코스닥으로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은 668.36포인트 상승 마감입니다. 0.37% 상승 마감 예상인데요. 일중 흐름들 만나보도록 하죠. 669포인트 출발해서 666포인트까지 빠졌다가 다시 668포인트까지 올라옵니다. 등락폭이 크진 않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거래소에 비해서 좀 지지부진한 흐름 가져갑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개인만 삽니다. 여전히 239억 원 사고요. 외국인이 48억 원 팝니다. 기관은 187억 원 팔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만 빠지고 나머지 종목 모두 올라갑니다. 특히나 제약바이오주들 오늘 괜찮은데요. 메디톡스도 2%대의 상승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살펴보도록 하죠. SK머티리얼즈 포함 나머지 모두 상승이고요. 바이로메드의 상승이 큽니다. (6월 29일) 목요일 오늘 장 내일장 모두 함께 하셨는데요. 오늘 장 내일장 끝난 건 아니고요. 오늘 장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오늘 지수 한번 정리해 볼 텐데 김진석 부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오늘 시장을 상당히 좀 뜨겁게 읽었던 일이 있죠. 무엇보다 유가종목 시장이 장중에 2,400선 찍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오늘 장중에 2,402.80까지 찍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금 기록되지 못한 그런 어떤 좋은 그 포인트 선에 좀 서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수급 의미 가운데서 최근 들어서 그 개인들이 그 매도보다 매수로 돌아서고 있고요.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신고가 랠리 가운데서 결국 개인들이 계속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의 지수의 상승은 조금 불확실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6월달 내일만 지나면 이제 어떻게 보면 상반기가 좀 끝날 시점이고요. 이제는 하반기를 들어가야 되는데 결국 최근 들어서 2,400선 돌파의 주역은 삼성전자 그리고 SK 두 종목이기 때문에 과연 두 종목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그것부터 가장 좀 리뷰를 좀 잠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죠. 삼성전자 이제 200만 원대 훌쩍 넘어서 이제는 240만 원대로 찍고 있는데요. 자, 무엇보다 삼성전자 장중에 빨간불이 있었습니다. 즉 장중에 1.3% 정도 급등했습니다. 아마 이 시각 현재는 0.5% 소폭이나마 상승폭이 줄어들었고요. 자, 그 가운데서 외국견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방향성을 매수보다 매도로 보고 있다는 것이 결국 삼성전자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여전히 삼성전자가 신고가가 가기 때문에 많은 참여자들이 이제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오늘 그 장중에 2,400을 찍고 나서 보니 뭐 증권사 센터장이 2,500선, 2,600선까지 갑니다. 이런 얘기 있는데 제가 볼 때는 2,500, 2,600 갑니다는 얘기를 해놓고요. 그 안에 가로를 써놓고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가 간다면 이런 어떤 조건문이 붙지 않은 이상 2,500이든 2,600이든 제가 볼 때 의미가 없다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SK하이닉스에 대한 판단을 좀 제가 드릴 것 같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신고가 모습을 갔었고요. 뭐 지난 이틀 전에도 뭐 신고가 모습에서 69,600원까지 찍었던 것이 SK하이닉스 모습입니다. 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신고가에서 뭐 소폭이나 밀렸기 때문에 여전히 68,000원대, 69,000원대 지금의 시각을 봐야 되는데 SK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소위 그 웨스턴 디지털 코퍼레이션이죠. 자, 미국에 있는 WDC 회사가 요 도시바하고 소송하고 있습니다. 소송의 팩트는 뭐냐면 이번에 도시바 메모리 매도 관련돼 가지고 우리 또 웨스턴 디지털 우리와 서로 간에 얘기하지 않았다. 그거 관련돼 가지고 7월달에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SK하이닉스 관련돼 가지고 컨소시엄 관련돼서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렇게 웨스턴 디지털 즉 WDC 회사와 도시바 갈등이 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계약이 좀 늦춰질 것이다. 그런 어떤 우려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웨스턴 디지털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컨소시엄 관련돼서 사인하더라도 SK하이닉스가 들어가는 것을 반대한다. 이런 어떤 특정져서 우리 한국의 SK하이닉스에 대한 입장을 정해놨다는 것은 어쩌면 SK하이닉스 그동안 기대감이 상승했지만 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따라서 유가정보 시장 그리고 코스닥 시장 이 지각이 상승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삼성전자 흔들린다. 그리고 SK하이닉스가 WDC 관련돼서 흔들린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는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취하기보다 부정적인 코멘트가 있을 때 그것을 좀 더 상세히 드는 전략이 그나마 보수적이지만 좀 리스크가 적은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장에 대한 리뷰 쭉 해봤고요. 지금 자막 나가고 있죠. 코스피는 2396.61포인트에 마감이 됐습니다. 0.6% 가까운 상승이고요. 코스닥 역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상승폭은 조금 적지만 668.36포인트, 0.37% 상승 마감입니다. 자, 원달러 환율은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3원 내린 1141원에 오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오늘 장 여기까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내일 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조금 전에 함께하셨던 라이브 매매타임의 수익률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 미래에셋대우 4월 24일 월요일에 매수했는데요. 무려 29.3%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한국투자증권 강남대로 지점의 윤철원 대리 KB캐피탈 4월 12일 수요일에 매수했는데 역시나 20%가 넘는 23.3%의 수익률이 났습니다. AR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4월 24일에 KB금융 매수했는데요. 14.5%의 수익률입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에 김치균 대리 5월 30일에 아비코전자 매수했고요. 13.1% 현재 수익 나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지난주에 메리츠종금증권, 메리츠종금 중에 2번 나오네요. 8.8% 추천해 주셨고 상승하고요. 편입가는 4,640원이었습니다.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 우수 AMS 매수일이 6월 5일이었고요. 5% 정도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동부증권 버머지점 김치균 대리와 함께 좀 더 자세한 종목 AS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비코전자 지금 수익률 꽤 괜찮거든요. 더 올라갈 여지가 있는지 AS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아비코전자가 장중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기로 했는데 이러한 상승세는 좀 더 지속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적용되고 있는 제품이 좀 다변화가 되면서 이러한 성장세는 구조적인 성장세를 맞이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크게 이제 시그널 인덕터와 파워 인덕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시그널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품의 그 노이즈를 제거해 주는 건데 최근에 IT 기기들이 좀 디지털화되고 고주파화가 되면서 시그널 인덕터의 필요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매출이 더 일어날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파워 인덕터 같은 경우에는 최근 IT 기기들이 다 기능화되고 고전력화되면서 전류와 전압을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공급해 줘야 되는 필요성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파워 인덕터는 이제 그런 기능을 하는 전자제품이고요. 이게 예전에는 스마트폰 쪽으로만 매출이 많이 일어나다가 지금은 스마트폰용, 그다음에 반도체용, 그리고 자동차 전장 부품용, 그리고 가전 제품용 이렇게 골고루 많이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만드는 제품이 최근에 그 IT 트렌드와를 맞는 제품들이기 때문에 향후의 성장성을 좀 밝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성장성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좀 안정성이 되게 높은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올해 1분기 기준으로 순현금이 한 500억 정도 되고 현재 시총이 한 1,100억 정도라서 이 회사 가지고 있는 순현금만으로도 이 회사 시총이 절반 정도가 설명이 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또 배당 수익률까지 감안하면은 회사는 되게 저평가된 있는 상태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좀 상승해서 좀 이격이 좀 벌어져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은 계속 좀 보유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동부증권 범어지점의 김채균 대리와 함께 했고요. 한 종목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고 계신 권홍섭 연구원이 지난주에 추천해주신 메리츠 종금증권이 일주일 만에 지금 수익률이 8%가 넘게 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앞으로 운영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52주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고점 징후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양상은 과매수 구간으로서 약간 좀 가지고 있는 수량을 좀 정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메리츠증권에 대한 실적 개선에 대한 전망은 앞으로도 계속 좋아지기 때문에 전 고점이 6,800원까지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홀딩하는 전략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메리츠에 대해서 제3자 배정으로 인해서 좀 약간 안 좋은 시각이 보여지기도 하는데요. 그러나 이거는 더 초대형 IB로 도약하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좋은 실적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어지기 때문에 계속 홀딩하고 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메리츠증권에 대한 향후의 전망 그리고 전략들까지 들어볼 수 있었습니다. 내일의 일정들 그리고 투자 전략들, 투자 정보들 짚어드립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의 모든 장은 마감이 됐습니다. 이제 내일 한 주의 마감이자 6월의 마지막 날인 내일을 또 대비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석 소장님, 내일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저희가 장을 볼까요? 네, 오늘 시장을 간단히 좀 복귀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장중에 2,400을 터치했기 때문에요. 과거처럼 샴페인 터뜨린다 그런 관점보다도 이 시각 현재 상승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에 468개 그리고 하락한 종목이 336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장에 그렇게 뜨거운 감정들이 세부 종목들까지는 정확하게 전파되지 않았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 시간 이후의 방향들은 삼성전자 그리고 SK하이닉스 관련돼가지고 외국인들이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 그런 어떤 매매를 따라가는 추종 전략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의 시장의 키를 결국 외국인에 뺏겼다 그런 부분들이 오늘 시장을 보면서 좀 부정적인 좀 말씀을 드려보겠고요. 자, 무엇보다 그 미국발 악재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증시가 상승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상승합니다. 이런 동조 현상이 있는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 소위 트럼프 케어 관련돼가지고 상원에 표결을 하려고 그랬습니다만 연기했습니다. 연기했다는 것은 자, 그동안 미국 증시 상승했던 기본 팩트가 트럼프 케어인데 트럼프 케어가 과연 그 상원을 통과하지 못하고 연기됐다? 그런 부분을 보면 상승의 동력에 있어서 다시 한번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국 시장으로 돌아와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이 2,400을 장중에 돌파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시장을 보면 결국 추경 관련돼서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관련돼서 기대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한국이 추경 관련돼서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즉 일자리 추경 11.2조가 결국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데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 2,300, 2,400을 돌파했다는 것은 어쩌면 이제는 상승보다 상승의 동력이 즉 코어가 지금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2,400선의 기본적인 팩트는 추경이 통과 못했는데요. 추경이 통과된 상태라고 그러면 2,400을 통과해야 되지만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이 통과 못했기 때문에 상승했지만 상승의 이면 뒤면에는 아직까지도 뒷심이 부족하다는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일의 전략들 좀 큰 그림을 그려봤고요. 그렇다면 내일 볼만한 종목들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권혜원 연구원님, 내일 어떤 거 한번 볼까요? 내일은 아까 말씀드린 LG이노텍을 매매할 예정입니다. 네네.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실적이 굉장히 좀 좋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그 LG이노텍이 가지고 있는 듀얼 카메라가 아이폰에 이제 접목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되고요. 최근 그 버라이즌이나 AT&T 미국에 있는 통신사들의 갤럭시에 대한 그 판매 지원 보조금을 약간씩 좀 조정을 하면서 아이폰에 대한 판매를 대비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따라서 LG이노텍을 내일 정도에 162,000원 밑에서는 항상 매집을 해서 그렇게 하는 매매 전략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LG이노텍 들어봤고요. 한 종목만 더 저희가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가볼까요? 이번 불시 종목은 농심입니다. 하반기 때 내수주 회복과 맞물려서 그 문재인 정부 정책과 맞물려서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가장 이제 핵심 포인트는 가격 인상이 과연 시장의 안정화가 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농심을 시작으로 해서 삼양식품 등 경쟁 업체들이 같이 이제 가격을 올리면서 거기에 대한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실적이 상당히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농심이 현재 판관비 절감으로 70% 이상의 매출 성장 가능성도 보여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굉장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심 이야기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긴 시간 함께했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여의도금융센터의 권홍섭 연구원, 헌터스 경제연구소의 김진석 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목요일장에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